안녕하십니까. 오늘 휴일이라 많이 안 나오셨나 본데요. 우리가 뭐 휴일이 없죠. 보강 안 하면 다행이죠. 그래서 뭐 아무튼 시험 오신 날까지 휴일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460페이지 매매계약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매매교환 임대차까지 끝내러 가겠습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진도가 좀 늦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60페이지 보시면 매매가 있죠. 그 밑에 매매 1번 의의에서 563조는 수없이 했었죠. 매매는 불락이 쌓여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2번 있죠. 다른 유상계약 준용 있죠. 자, 567조 보시면 이제 본절 규정인 매매에 관한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실 매매계약은 다른 유상계약, 즉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다 준용되는 겁니다. 특히 매도인 담보책임 규정은 교환계약, 임대차에 다 준용돼요. 그다음 그 밑에 02번 매매계약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자 6월 달에 잠깐 할 겁니다. 한 2, 3분 정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62페이지 03번 계약금 이게 해마다 시험에 나오고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제도죠. 그래서 일단 오늘 1교시 때는 이 계약금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그 중간쯤에 법조문 하나 있죠. 565조 있습니까? 일단 조문을 한번 봐볼게요. 자, 565조 해약금이죠. 해약금이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자, 1항 보시면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가로쳐 보세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가로치시고 그 다음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익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이 해제가 해약금 해제죠.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입니다. 네,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고 다음 2항 보시면 551조 규정 그랬죠. 이 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입니다. 해제와 손해배상. 그래서 그 규정은 전환 규정의 이를 종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 지금 여기 있는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따라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다. 손해배상 의무 없다.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이제 조문을 보셨죠? 자, 그럼 이제 계약금 성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계약금도 주고받기로 약정해야 되죠. 그래서 계약금 주고받기라는 약정을 계약금 약정 또는 계약금 계약, 계약금 특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요물계약이에요. 낙선계약은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데 요물계약은 의사합치 플러스 어떤 물건을 더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보내야지만 성립합니다. 계약금 주기로 약속만 하고 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이 계약 성립 안 해요. 그 다음 매매나 임대차와 보통 같이 하죠. 매매나 임대차의 종대행 계약입니다. 그래서 주계약인 매매나 임대차가 무효 취소되면 이것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단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매매계약하고 내일 계약금 계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시할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간단한 사례 봐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갑에게 나대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다 보세요. 평택에 나대지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택에 있는 나대지 토지를 우리가 10억의 매매계약에서요. 10억의 매매계약을 5월 1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반드시 갑에게 계약금 지급해야 됩니까? 매수인은 계약금 지급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주고받기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은 계약금 약정을 했습니다. 계약금 주고받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매매대금의 10%를 줘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얼마 주고받을까 약속을 해야 돼요. 100만 원만 줄 수도 있어요. 5억을 주기로 할 수 있습니다. 둘이 알아서 정하는 거죠. 통상이 10%를 하기도 하지만 둘이 알아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계약금 1억으로 정했다 해보세요. 1억. 그럼 이건 매매계약과 별개 계약입니다. 따라서 을은 나중에 잔금을 얼마 주면 되죠? 1억 줬다면 9억 보내면 되겠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계약금 계약은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계약금 1억 받았죠. 갑은 나중에 1억 돌려주고 우리에게 10억을 받는 겁니다. 근데 굳이 돌려주고 10억 받을 필요 없죠?
그냥 한 방에 을이 9억만 더 주면 되겠죠.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매매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을은 10억 주고 갑은 다시 1억 돌려주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괜히 주고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우리 한 방에 9억 더 보내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1억을 지급했어요. 1억 다 보내면 이제 계약금 계약 성립했습니다. 그럼 방금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가? 해약금 해제 또는 계약금 해제. 이게 이제 지금 보신 565조죠? 이 해제할 수 있는가 문제돼요. 그럼 해약금 해제는 아까 가로쳤죠? 언제까지 할 수 있죠? 갑을 둘 중에 한 명이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 해제 할 수가 없어요. 이 해제. 이행 착수 전까지 하고 이행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교부자는 자기가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음 계약금 수령자는 계약금 배액 상환하죠.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배액을 준단 말은 을돈 1억과 내 돈 1억을 보태서 2억을 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갑과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해제는 이행착수 전에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주고받은 게 없겠죠. 따라서 이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이행착수 전에만 가능하니까. 그리고 법조문을 보신 것처럼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해약금 해제죠. 자, 그럼 다시 사례를 봐볼게요. 갑과 을이 10억에 5월 1일 날 매매했죠. 그리고 계약금 1억 보냈어요. 그러면서 매매할 때 중도금 일자를 정했어요. 중도금을 5월 10일 날 주자라고. 이제 1일 날 다 이렇게 계약했죠. 이렇게 계약금 1억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기분 좋게 헤어졌죠. 갑은 잘 팔았고 을은 잘 샀습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이제 중도금 일까지 한 10일 남았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헤어졌는데 이제 저 토지가 평택 토지라 그랬죠. 매매계약 한 그날 저녁에 뉴스에 나와요. 삼성에서 평택에 투자한다고.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1억씩 계속 토지가 뛰어요. 기분 좋은 날은 2억씩 뛰어요. 그럼 누가 이제 쓰러지겠어요? 갑이 쓰러지겠죠. 이혼당합니다. 팔지 말라니까 저것이 팔아야지고. 그럼 갑은 이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이혼 안 당하려면 빨리 2억 보내면서 해지하면 되겠죠. 그래야 그나마 1억만 갑이 손해보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전화했어요. 갑이 을에게 당신 통장 번호가 뭐야? 라고. 그럼 을도 뉴스 받겠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통장 번호 가르칠까요? 있는 통장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겠죠? 있는 통장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갑이 이거 못하게 막아야겠죠. 그러죠?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행착수해야 됩니다. 이행착수 해버리면 더 이상 이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5월 3일 날 중도금을 보냈어요. 5월 3일 날. 그러니까 갑이 그랬어요. 갑이 중도금 일자 전에 준 거니까 이거 아직 이행착수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약금 폐익 상환하고 해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무슨 소리냐? 이 일자 전에 준 거니까 중도금 효력 있고 내가 이행 착수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 해약금 해지 못한다 그랬어요. 갑은 이 일자 전에 준 거니까 그 전에 나는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두 사람 주장 일응타당해 보이죠? 그래서 다툼이 있으니까 법원에 왔어요. 법원에 오니까 판사가 갑을 살짝 불렀어요. 갑한테 뭐라 물어봤냐면 당신은 임차인이 월세 먼저 보내면 받아 안 받아 그래서요. 1차 월세 미리 보내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그랬어요. 아 이러지 마시라 막 그럽니까? 받겠죠?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랬지? 그러면서 이 전에 준 것도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날 준 중도금도 이행착수 해당한다 그랬어요. 미리 주면 받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일자 전에 준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이제 해약금 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은 지금 토지가 계속 뛰고 있죠? 우리 통장으로 물어볼 게 아니라 자기 통장을 없애야 돼요. 우리 중도금권에게. 그래야겠죠? 그럼 우리 갑에게 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똑똑한 갑이 자기 통장을 다 없앴어요. 똑똑한 갑이 중도금 못 주게 하려고. 그럼 을은 갑 이름으로 반드시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되는가? 을은 이제 갑에게 돈 줄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 중도금을 못 보내니까 그럼 갑 이름으로 중도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어요. 우리 대법원은 근데 반드시 을이 공탁할 필요까지 없다 그랬습니다. 갑이 일부러 돈 안 받으려고 통장 없앴죠. 그럼 그 사실만 입증하면 그냥 중도금 보낸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은 해약금 해지 못하는 거지 반드시 을이 갑 이름으로 법원에 공탁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다른 사례 들어보시면 다시 이번엔 이제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했죠. 나대지를. 둘이 기본적으로 헤어졌는데 그날 밤 뉴스에 저 X라는 지역에 정신병이 들어와요. 쓰레기 처리장 들어와요. 뭐 방사능 안 좋은 건 다 들어와요. 저 지역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토지가 계속 1억씩 떨어져요. 이제 어떤 날은 2억씩 떨어지고. 그럼 이제 반대로 누가 법원에 이번에 쓰러지겠어요? 이제 을이 쓰러지겠죠. 을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면 되겠죠. 그래야 그나마 1억만 손해보죠. 1억만. 그럼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잘 팔았죠? 그럼 빨리 이행착수해야겠죠? 그럼 매도인이 할 수 있는 이행착수란 만약에 법무사를 정해놨다면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서류를 교부하고 을에게 알리면 돼요. 나 등기서류 맡아놨으니까 할 도리 다 했어요. 너도 돈 갖다 주고 등기 이전에 가라고. 갑은 등기서류를 을에게 교부하면 그것을 이행착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빨리 을에게 등기서류를 교부해야 돼요. 우리 의뢰하면 빨리 계약금 포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자기가 편하게 이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565조 그 의미죠. 그래서 책은 그 상단에 1번 의의가 있죠. 거기 양괄호 1번, 2번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노란색 2번 계약금 성질 보시면 가로 1번이 증약금 동그라미. 기본적으로 증약금 성질이 있습니다. 계약금이 오고 갔다 말은 뭔가 계약을 했다 그 말이죠. 증약금 성질이 있어요.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 오늘까지 그 4월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양괄호 2번은 해약금 성질 보셨죠? 그 밑에 반괄호 1번 취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반괄호 2번 해제 방법이 있죠? 자, 오른쪽 오시면 463페이지. 가로 한번 쳐보세요, 거기. 자, 가로 쳐보세요. 상대방 채무 불이행과 관계없이 가로. 그 다음, 본조 1항 요건하에, 그 말이 이행착수 전이라면, 그 말입니다.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본조 후에 계약을 해제할 때는 해제 의사표시 외에 계약금폐액 이행 제공이 있어야 한다. 이때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더라도 이를 공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요. 매수인, 매도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공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반가로 3번을 추가할 텐데, 자, 여기 봐보세요. 자, 이제 다시 각과 을이 5월 1일날 매매계약 체결 했죠. 계약금을 1억으로 정했어요. 그럼 요물계약이라 계약금 다 보내야 계약금 성립하죠. 계약금 1억을 줬는데 우리 지금 계약금을 갑에게 현재 7천만 원밖에 안 보냈어요. 7천만 원만 이 중에 보냈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금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이 성립 안 했습니다. 이 전부를 보내야 성립해요. 을은 약속한 금액 중에 7천원밖에 안 보냈죠? 그럼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을이 계약금 7천만 원 보냈는데 매매한 걸 후회했거든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그랬어요. 7천만 원 포기할 테니까 계약 해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을이 7천만 원 포기할 테니까 매매 계약 해지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천만 원 이게 웬 돈이야? 하고 먹고 떨어집니까? 갑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천만 원 꽁돈이니까 먹고 떨어져요?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으니까 아직 이거 못하는 겁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갑이라면 을한테 3천만 원 더 내나 하는 겁니다. 을은 계약금 해지하려면 이게 성립해야 돼요. 그럼 1억을 다 보내고 1억을 포기하고 해지하는 겁니다. 아직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죠? 그러니까 을은 이거 포기하더라도 이 계약 해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거 성립해야지 이 해지를 하는 거죠. 성립 안 했으니까 우리는 이거 포기하더라도 해지 못합니다. 반대로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7천만 원 받았죠. 그럼 갑이 이거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받은 2배 1억 4천이 아니라 갑은 2억을 보내고 해지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금 1억 정했다면 이걸 보내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지를 못 하는 거예요. 아직. 이 해지하려면 을은 3천만 원 더 보내야 돼요. 그리고 1억 포기하고 해지하는 것이고, 갑은 자기가 받은 이 금액 배액이 아니라 2억을 상환하고 갑은 해지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것만으로는 아직 성립 안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갑에게 계약금 중에 7천만 원만 보냈다면 아직 계약금 계약 정확히 성립 안 했으니까 주계약, 매매나 임대차라면 해제 못해요. 그래서 주계약을 해약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단 이와 구별하실 게 을은 갑에게 1억을 보내기로 했죠. 1억 안 보내잖아요. 그게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이걸 해제할 수 있어요. 이걸. 계약금 약정, 계약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왜 해제할 수 있어요? 지금 1억 보내기로 했는데 1억 안 보냈잖아요. 그럼 빨리 갑은 을에게 3천만 원을 더 청구하거나 아니면 우리 1억을 다 안 주니까 이것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확히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이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갑에게 계약금 얼마 보내기로 했어요? 1억. 그거 안 보내면 그 계약을 해제하겠죠. 그러니까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억 다 안 보냈으니까 계약금 계약이 정확히 성립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주계약인 매매라든가 이런 걸 해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해약금 해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못해요. 아직 1억 다 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잘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해약금 해제 공부하셨어요? 이건 법조문에 있었죠? 이거와 이제 전혀 무관하게 자 이제 제가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전혀 무관합니다. 자 갑과 을이 10억의 매매 계약했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계약금 1억을 다 보냈어요. 그 후 우리 채무 불이행하자 갑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럼 갑은 1억을 을에게 돌려줍니까? 몰수합니까? 다시 문제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하지 않은 조건을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갑과 을이 10억에 매매했습니다. 우리 갑에게 계약금 1억 다 보냈어요. 그 후 우리 채무 불이행하자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갑은 을에게 받은 1억을 몰수할 수 있다. OX 뭐예요? 몰수 못합니다. 몰수 못해요. 왜냐하면 갑과 을은 계약금만 주고받았지 갑과 을이 채무 불이행을 대비해서 아무 약정 안 했죠. 그럼 몰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건 별도로 검토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드린 문제는 갑과 을이 계약금만 주고받았지 이걸 대비해서 아무 약정 안 했어요. 아무 약정 안 했는데 을이 채무 불이행했다.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지한다 해보세요. 갑이 해지하면 손해배상으로 갑은 계약금 몰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몰수하는 약정 안 했으니까. 그럼 갑은 을에게 받은 1억을 그대로 돌려줘야 돼요. 계약금. 그리고 내가 입은 실손해만 입증해서 실손해만 청구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 약정 안 했는데 갑이 채무 불이행하면 이번 을이 해지할 수 있죠. 그럼 을은 계약금 100 받을 수 있습니까? 계약금 100 못 받아요. 그냥 내 돈 1억 계약금 1억만 받고 이때도 내가 입은 실손해를 입증해서 실제 손해만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약정을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걸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이런 약정을 하고 계약서에도 대부분 많이 써 있습니다. 뭐라 약정하냐면 계약금 교부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계약금 몰수당하고 계약금 수령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배액 상환한다라고
보통 이런 약정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 약정 했죠? 그럼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 불러요. 보통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이랍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드는 돈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위약금 약정을 하면 이걸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정 했을 때만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러니까 방금 제가 드린 문제는 어떻겠죠? 다시 제가 드린 문제 보세요. 갑과 을이 10억에 매매하고 을이 갑에게 1억을 지급했다. 그 후 을이 채무 불이행하면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고 계약금 1억을 몰수할 수 있는가? 방금 제가 드린 문제는 이런 약속 안 했죠? 안 했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아무 약속 안 했으니까 우리 채무 불이행에도 갑은 계약금 몰수 못해요. 갑은 을 계약금 그대로 돌려주고 내가 입은 실제 손해만 청구하는 겁니다. 이런 약정 해야지 약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이런 약정 했을 때만 약속대로 우리 약속 어기면 1억 손해보고 갑이 약속 어기면 또 1억 손해보는 겁니다. 대신 약속했으니까 이것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우리 채무 불이행했죠? 그럼 갑 손해가 10원도 없더라도 약속대로 1억 몰수하는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반대로 우리 채무 불이행했는데 갑 손해가 1억 2천이래요. 1억 2천이어도 1억만 받는 거지 초과 손해 2천만 원 청구 못해요. 왜 그래요? 약속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법에 없는 겁니다. 법이 없는데 계약 자유원칙,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적용된 거예요. 약속대로 하는 거 약속대로. 약속대로. 그래서 이 두 쪽을 정확히 구별해야 돼요. 이걸 같이 생각하니까 헛갈려서 계약금을 정확히 한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중개업자들이 쓴 계약서 보면 영통이 완전히 이 뭔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막 모르게 막 써놨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서 두 개를 정확히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여기 절대 보지 마세요. 그냥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만 보시면 돼요. 안 했다면 1억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약금 줘받았는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여기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우연히 이 금액이 똑같은 거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이걸 대비해서 어떤 약정했는가 약속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법이 없지만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양쪽 완전히 다릅니다. 따로따로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똑같다 생각하고 왔거든요. 전혀 달라요. 우연히 이게 똑같은 거지 아무 상관없어요. 해약금 해제 물어보면 이행착수 했는가 안 했는가만. 안 했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대로. 계약금 줘봤는데 누가 약속을 어겼다 그러면 그때는 약속 어긴 걸 대비해서 어떤 약속이었는가 약속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채무불이행은 이행착수 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 OX 뭐죠? 채무불이행은 이행착수 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 OX 뭐예요? 채무불이행은 이행착수 전에도 발생할 수 있다. OX 뭐예요? 5입니다. 5. 지금 X라신 분은 여기 보지만 했고 또 이거 보니까 X라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은 이행착수 전이든 이행착수 후든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발생하면 약속 따라하는 거예요. 약속 따라. 채무불이행은.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10억에 매매했어. 오늘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병한테 오늘 오후에 이중매매. 이중매매하고 병이 등기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그럼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죠. 그럼 이행불능. 벌써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이행착수 전이든 이행착수 후든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채무불이행 나오면 여기를 보는 여기. 그래서 채무불이행 대비해서 어떤 약속했는가 약속한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 갑과 을이 계약금 1억 주고받았죠. 그럼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물어보면 이행착수 했는가 안 했는가만 보시면 돼요. 누가 이행착수 했다면 더 이상 이거 못하고 안 했다면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전혀 따로따로 판단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그래서 두 가지 형제를 정확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자, 갑과 을이 계약금 1억 주고받았죠? 1억 주고받으면서 수령자가 매도인이죠? 그러죠? 1억 주고받으면서 갑과 을이 이 약정만 했대요. 이 약정만. 이렇게. 이 약정만 했대요. 이 약정. 그랬는데 을이 채무 불량했어요. 그럼 을은 위약금 지급 의무 있습니까? 갑과 을이 계약금 1억 주고받았는데 이 약정만 했어요. 1억이만. 근데 을이 채무 불량했어요. 그럼 을은 갑한테 위약금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을은 약속 안 했으니까 이쪽으로, 을은 이쪽으로. 갑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갑이 채무 불량하면 갑은 을한테 배액 줘야 돼요. 약속했으니까. 근데 을이 채무 불량하면 을은 계약금 몰수 안 당해요. 약속 안 했으니까. 뭐든지 약속한 대로 하는 겁니다. 계약자의 원칙. 어떻게든 약속할 수 있죠? 오늘 아무래도 수업 2시 늦게 넘어서 끝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약속한 대로 하는 겁니다, 채무 불량은. 법이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약속한 대로. 자, 그럼 이 해약금 해제와 이쪽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해약금 해제는 법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이 계약금을 해약금 용도로 사용합시다 라고 약속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법에 있으니까. 반대로 이런 건 법이 없거든요. 그럼 갑과 을이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사용합시다 라는 특약해야만 위약금 성질 갖고,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사용합시다 라는 약정 안 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는 법이 없고 여기는 법이 있으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시, 이건 법에 있죠? 그래서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이 계약금을 우리가 해약금 용도로 사용합시다 라고 특약 안 해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법에 있으니까. 반대로 임의규정. 갑과 을이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라고 특약하면 그 특약 효력이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이런 말은 법에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금 주고받으면서 이 계약금을 위약금 용도로 사용합시다 라는 약정 안 하면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 없는 겁니다. 이런 약정 했을 때만 계약금이 위약금 성질까지 가지고 그때 손해배상 추정하는 겁니다. 두 개를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럼 자, 책을 보시면 463페이지입니다. 오늘 괜히 휴일에 나와가지고 후회되시죠? 나오지 말걸 아침부터. 자, 463페이지 반가로 3번. 계약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써있죠.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럼 동그라미 1번. 계약금 계약은 자, 요물계약 동그라미. 요물계약이다.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단계에서 본조에 의한 해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해약금 해제.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 또는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즉 아까처럼 7천만 원만 줬다 이 말이죠. 계약금 계약 성립 안 했어요. 자, 상대방은 그 지급 의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즉 3천만 원 더 내라 그러거나, 그 다음 채무불이행 의유로 뭘 해제해요? 계약금 약정 동그라미.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으나 교부자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가로 열고 565조에서 주계약 해제할 수 없죠? 주계약 가로 치시고, 그 주계약이 저기 매매계약이에요. 그 다음 반가로 4번 해제 시한이 있죠?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다 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매매계약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 예컨대 중도금 지급했네요. 그럼 이행 착수했죠? 그럼 더 이상 누구도 해약금 해제 못합니다. 다시 예컨대 중도금 지급한 매수인 자신도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조 우한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다시 2번 중도금 지급했죠? 그럼 해약금 해제 더 이상 못해요. 그럼 법정 해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정 해제 할 수 있어요. 법정 해제는 채무 올리니까 이 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다시 법정 해제란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하면 이행 착수했으니까 이 해제는 더 이상 못해요.
그러더라도 중도금 제외했더라도 누가 채무 불이행하면 이 해제는 할 수 있어요. 그때 위약금 약정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다시 이제 동그라미 2번.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저기처럼 7천만 원 받았대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 7천만 원 배액만 상환해서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돈 안 친다. 약정계약금 1억이로 받는다. 그러니까 갑은 해지하려면 우리한테 2억을 보내 해지하는 겁니다. 1억 4천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지금 저 어디 읽었지? 지금 반가로 3번 죄송합니다.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제가 해야 되는데 다시 죄송합니다.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지금 한 거예요. 한 겁니다. 그 다음 반가로 4번은 이제 제가 지금 순서를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방금 한 건 반가로 3번에 2번이에요. 그 다음 반가로 4번은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3번 자 동그라미 3번 이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 3번도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중도금 일자 정했더라도 중도금 일자 전해준 것도 이행 채택한다 그랬죠? 급할입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그럼 자 이행 착수가 무슨 말인가 구체적 사건에 이제 판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부동산 매매라면 이행 착수가 뭐죠? 매수인은 돈 주는 거고 매도인은 등기소를 교부합니다. 다시 부동산 매매에서 이행 착수란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소를 교부해요. 그래서 464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5번이 있죠? 그게 작년 정답입니다. 자 5번 봐보세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제기 동그라미세요. 소송제기. 이행 착수했습니까? 돈 주거나 등기소를 교부 안 했죠? 이행 착수 아니에요. 소송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지 않으며 그러니까 해약금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이전 등기 청구 소를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동원하면서요. 승소 판결. 그럼 돈 주거나 등기소를 교부 안 했죠? 이행 착수 아니에요. 승소 판결 받은 것만으로 이행에 착수는 보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금 내 토지관에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돈 하셔보세요.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 이행착수 안 했어요. 이행착수가 뭐라고요? 매수인은 돈 주고 매도인은 등기소를 교부.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행착수가 아니니까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가로 5번 해제 효과가 있죠. 동그라미 1번 본조관 해제의 경우에 원상의 부분가 생기지 않는다. 아랫줄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까지. 그래서 이 해제는 이런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계약금이 교부되어 있어도 본조와 관계없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 그 해제는 법정해제죠. 법정해제, 이 해제. 법정해제는 별도로 할 수 있다가 두 가지가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착수 했든 안 했든 이행착수하면 이 해제 못하지만 이행착수 했더라도 이게 발생하면 이 해제는 할 수 있죠. 그때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는가? 약속에 따라 손해배상하는 겁니다. 약속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오시면 6번 임유법규죠.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본조관 해제권 배제한 특약 유효합니다. 이제 양가로 3번 위약계약금 있죠. 자 1번 예컨대 봐보세요. 예컨대 갑이 자기 토지를 1억에 을에게 매던 계약을 체결하면서 1천만 원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자. 이후 을이 중도금 지급하지 않아서 채무불이행이죠. 갑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그럼 지금까지 이런 약정 없어요? 없습니다. 갑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해 있는 것은 아니다. 갑은 의료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신에게 동하나 칩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
손해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약정 안 했으니까 이쪽이죠. 그러니까 갑은 우리 계약금 그대로 돌려주고 자기 실제 손해만 입증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반가로 2번. 만일 갑과 을 사이에 따옴표가 나오죠. 매수인 을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갑이 몰수하고 매도인 갑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 배익을 상환해야 한다고 같은 그 다음 약정 동그라미. 그 약정이 위약금 약정이에요. 그 약정을 하였다면 갑이 그 계약금을 몰수할 수는 물론이다. 이러한 약정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삼는 특약이다.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이 된다. 즉 갑은 실제 손해가 1천만 원에 미달해도 즉 실손해가 10만 원밖에 아니돼요. 그래도 계약금 1,000만 원 다 몰수할 수 있지만 반면에 손해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금만 몰수할 수 있을 뿐 그 초과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그 다음 반가로 3번. 위약금 약정은 그 약정한 내용에 따른다. 따라서 매도인의 계책 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둔 경우 여기죠? 아까 매도인만 이런 약정을 두고 매수인은 위약금 약정 안 했어요. 그 다음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매매 계약이 해제되어도 매수인은 위약금 1억 그 계약금 줄 필요 없죠? 지급 의무가 없다. 왜 그래요? 매수인은 약정 안 했으니까 갑은 해지하면 계약금 돌려주고 자기 앱은 실손해만 별도로 청구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매도인 쪽만 약속이 해놨으니까. 그럼 왜 이런 약정 했을까요? 왜 이러기만 약속했어요? 왜 매수인 약정 안 했을까요? 네? 왜 이 사람들 이 판례에서 왜 이 약정만 했을까요? 매도인 측 약정만? 매수인이 똑똑하니까 그래요. 똑똑하니까. 매수인이 중개사 찾아갔어요. 오후 2시에 계약 쓴다 그러면 12시에 중개사 만나자 그래요. 그럼 중개사가 이미 계약서 다 써놨어요. 이미. 오면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도장만 찍고 보내려고 이미 계약서 다 써놨습니다. 한번 보자 그래서요. 한번 보자 그래서 점심 사주면서 당신이 이 써놓은 말 없애라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중개사가 없애준 겁니다. 점심 사주니까. 그래서 이 약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똑똑한 사람 사무실에 먼저 와요. 계약서 같은 거 읽어보고 내가 요구한 약정 같은 걸 미리 말하는 겁니다. 중개사한테. 그럼 중개사가 뭐 자기는 손해볼 거 없죠? 수수료 잘 줄 것 같으면 그냥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무소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약속했는가 약속한 그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약속한 그대로. 해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위약금 마치고 계약금 마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50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03페이지. 거기 1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문제 엄청 허망합니다. 먼저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지금 봐보세요. 갑을 사이 계약금 계약, 낙선 계약 틀렸죠? 요물 계약에서 1번이 그냥 답이에요. 아주 허망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왜 맞았는가 봐볼게요. 문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1일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 동그라미 2개월 후 그럼 7월 10일입니까? 7월 10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죠? 1번이 정답이고 2번 우리 지급한 계약금은 다른 약정 없는 한 해약금은 추정되죠? 법에 써 있으니까. 단 위약금 추정 안 돼요. 위약금 아니에요. 약속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금 약정 동그라미 계약금 약정은 해지할 수 있죠. 다시 우리 계약금 안 주면 이건 해지할 수 있어요. 단 계약금 안 주면 이거 성립 안 했으니까 매매계약을 해지 못합니다. 다음 4번 우리 2014년 자 6월 10일 동그라미 그럼 중도금 원래 언제 주기로 했어요? 7월 10일 그 일자 전해줬죠? 6월 10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이행 착수입니다. 그래서 갑은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없어요. 이행 착수했으니까. 5번 우리 2014년 7월 10일 동그라미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 갑이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우리 매매계약을 해제, 그 해제는 법정해제요. 우리 법정해제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니까 법정해제. 그래서 그 5번 지문은 어느 쪽이에요? 5번 지문은 이쪽입니다. 나머지는 1, 2, 3, 4는 다 이쪽이에요. 두 개를 정확히 구분해서 봐야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2번 문제, 작년 문제입니다. 2번 계약금 설명 틀린 거죠? 1번 계약금은 별도 약정 없는 한 해약금 추정되죠? 법에 써 있으니까. 근데 위약금 추정 안 돼요. 법에 안 써 있으니까 약정해야 됩니다.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 다른 유사한 계약에 적용되죠? 3번 해약금액에 계약금 해지한 경우에 원상회복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4번의 두 번째 줄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가 토지거래가 받았죠. 이행착서 안 했어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는 계약금 폐기 상환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답니다. 있다. 이 해제는 해약금 해제예요. 4번이 정답이죠. 5번의 두 번째 줄 청구하는 소송 제기 이행착서 안 했죠. 소송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 해약금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466페이지 와보세요.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요. 466. 이제 매매에 관한 기타 규정들이에요. 상단에 566조 있습니까? 자,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 쌍방이 균분 동그라미, 균분 분담한다. 다 지금 임의 규정이죠? 약정이 우선합니다. 약정이 없을 때 쌍방 균분 배분이요. 다음 568조가 있습니까? 자, 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목적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 지급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2항. 전항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통시하겠죠. 다음 아래 3번의 585조.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 때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 동그라미, 동일한 기한인 것을 수정한다. 그래야 동시행하겠죠. 그 다음에 밑에 586조 대금 지급 장소.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 인도 장소 동그라미. 그 인도 장소에서 이가 뭐예요? 이가 뭐예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연하죠. 아이스크림 사면 돈 어디서 줘요? 우리 집으로 받으러 와 겁니까? 거기서 주잖아요. 그 마트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건 다 임의규정, 계약 부분 다 임의규정.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고 특약이 없을 때 법조문이 적용되는 거죠. 그다음 밑에 5번이 약간 어렵고 중요합니다. 5번은 587조 써 있습니까? 거기 상단에 이렇게 써보세요. 상단에 약간 여백있죠? 뭐라 쓰시냐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지급하지 않은 걸 전제로 그 법조문을 써놨습니다. 이 전제가 뭐예요? 아직 매수인이 돈 안 줬어요. 그걸 전제로 그 법조문을 써놓은 겁니다. 그럼 자, 이렇게 봐볼까요? 갑소유 X부동산 있어요.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우리 돈 줬어 안 줬어요? 우리 매매대금 안 줬대요. 그러니까 갑도 목적물 우리 매수인에게 인도 안 해줬어요. 여전히 매도인이 물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발생한 과실, 월세는 누가 받아야 돼요? 과실 누가 취득해요? 매수인입니까? 네? 갑이죠, 갑. 매도인. 그러죠? 당연한 겁니다. 돈 안 줬죠? 그러니까 물건 인도 안 해도 당연히 내가 과실 취득하겠죠? 이걸 매수인 그러면 우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일을 한 6개월 후로 해놔요. 그럼 6개월 동안 내가 월세 받네? 그럼 이런 매매계약 10개 두면 매달 6개월씩 그렇게 받겠네요? 그럼 안 되겠죠? 당연히 월세는 갑이 받아요. 당연히. 그러죠? 그 다음에 다시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우리 돈 안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갑이 먼저 물건을 인도해줬어요. 그럼 우리 사용세 가고 있죠? 그럼 월세는 우리 받아요. 과실은
의리 사용세가 하니까 의리 취득합니다. 과실은 의리 취득, 의리 사용세가 하니까. 단, 을은 나중에 돈 줘야겠죠. 을은 나중에 돈 줄 때 받은 날로부터 돈 줄 때까지 이자까지 주면 값 손해 없죠. 그래서 을이 인도 받은 날부터 돈 준 날까지 이자까지 가산해주면 값은 손해 없습니다. 을도 손해 없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게 법조문이고 이건 이제 판례입니다. 법조문은 돈 안 준 걸 전제로 써놨으니까. 갑소부동산을 을과 매매했습니다. 이제 을이 매매대금 지급했대요. 을이 이제. 근데 갑은 아직 목적물 인도 안 했어요. 을에게. 갑이 지금 목적물 가지고 있죠. 그럼 이때는 과실 누가 취득하겠어요? 매수인이 취득하겠죠? 매수인. 만약에 이때도 과실을 매도인이 취득한다면 매도인은 돈에 대한 이자 수익도 취득하고 과실을 취득하면 안 되겠죠? 매도인은 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취득하니까 당연히 물건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도 과실은 을을 줘야 둘이 타당하죠? 이게 이제 판례입니다. 그럼 자, 법조문에 587조. 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여기죠? 그러니까 돈 안 준 겁니다. 돈 안 줬으니까 인도하지 아니한 물건으로 생긴 과실은 그 다음 매도인도 그래. 매도인이 톡한다. 그 다음 매수인이 목적물 인도 받은 날로부터 그 대금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가 매수인은 돈 안 줬는데 물건 넘겨받았죠. 그럼 과실은 매수인이 사용하니까 매수인이 취득해요. 단 인도 받은 날부터 돈 줄 때까지 이자까지 같이 붙여주면 값은 특별한 손해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했죠? 그 다음 그러나 안 보시면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판례예요. 이건 법이 없으니까 우리 돈 줬는데 갑이 물건 안 넘겼다면 그때부터 과실은 우리 취득이 하겠죠. 그래서 법조문 아래 양과로 1번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대금과 목적물 인도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물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매도인 동안에 매도인에게 있다. 밑으로 두 번째 줄 다만 매매 목적물 인도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후 과실 수취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매수인 동안에. 그게 이제 판례 매수인에게 기속한다. 그 다음 아랫줄 거기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매수인에게 취득한다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매도인 단문책임부터 이제 10분 인식하시고 가겠습니다.